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어떤 태풍보다 강력하다는 흰남노가 울산을 관통하게 되면서 시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재난 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의 모든 학교는 오늘 하루 전면 휴업에 들어갔고 기업들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물바다가 됐던 태화시장. 당시 시간당 139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상가 160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보다 강력한 태풍 흰남노 북상에 상인들은 또다시 초긴장 상태입니다. 침수를 막기 위해 차수판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 4천여 개를 쌓아뒀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차바 때와 같은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상인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물건들을 다 묶어놔야죠.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냉장고도 날아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묶어놓고 고정시켜놓고 아니면 안에 다 들여놓고 이러려고요. 태풍 흰남노 북상에 울산 지역 유치원과 모든 학교는 6일 하루 전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기업들도 비상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수출 선적부두와 저지대에 있던 차량 5천여 대를 모두 안전지대로 이동시켰고 S오일 등 석유화학업체들도 원유선과 제품 운반선 등의 입항을 금지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건조 마무리 단계인 선박들을 서해로 피항시킨 데 이어 6일 오전에는 전체 휴무를 결정했습니다. 한수원도 재난 비상 단계를 주의 단계인 C급을 발령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 중입니다. 신고리 오육호기 건설 현장도 6일 하루 공사가 중단됩니다. 주요 기업들은 물론 일부 상업시설이나 학원 등도 6일 하루 휴무를 하거나 근무 시간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현재 비상대응 단계를 가장 높은 3단계를 발효한 상태입니다. 태화강 범람을 대비해 둔치주차장과 산책로 등 44곳이 통제된 가운데 배수펌프장과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 천여 곳의 대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울산 해안에 상륙할 때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위험 지역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기상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천변이나 삼지나 해안가 같은 위험 지역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지대나 급경사지 등 위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강풍과 함께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지대나 해안가 도로 등 위험 지역은 사전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11호 태풍 흰남노 북상과 관련해 교육시설 안전조치를 재점검하는 등의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급경사지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방수포를 설치했고 학교 신증축 현장도 임시시설물을 고정하거나 철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모든 학교는 전면 휴업이 결정됐고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휴업과 원격 수업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태풍 때 가정의 유리창 파손에 대비해 창틀을 고정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정에서 흔히 유리창문에 신문지를 붙이거나 테이프를 X자로 붙이는 것은 실험 결과 효과가 없으며 유리창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유값 등을 이용해 창틀 사이의 간격을 메워서 창문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태풍이 오기 전 창틀에 실리콘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유리면에 보호 필름을 붙여 파편이 튀지 않도록 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리창과 창틀 사이 실리콘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지 확인해서 보수할 필요가 있고요. 창틀과 창문틀 사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유곽 등으로 골고루 끼워 고정하고 창문끼리는 잠궈서 흔들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원 실험 결과 유리창에 신문지나 테이프를 X자로 붙이는 것은 파손 방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보다는 창문 보호 필름을 부착하거나 커튼을 치고 창문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유리 파편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11호 태풍 흰남노와 관련해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10은 비긴급 상황 신고 전화로 현장 대응이 필요하지만 신속성보다는 정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일 경우에 이용하면 됩니다. 소방본부는 비긴급 신고에 대응하느라 긴급 신고에 늦게 대응하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신고 폭주 상황에 대비해 신고 접수대를 기존 16대에서 51대로 확대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난해보다 지원자 수가 2.98%, 31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학생은 전년 대비 501명이 감소한 반면 졸업생은 169명, 검정고시 합격자는 1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졸업생의 증가 원인은 서울 상위권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 근린공원이 아파트 개발 대신에 기존 녹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박성민 국회의원은 LH와 울산시 국토부와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야음 근린공원의 공원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야음 근린공원이 남구와 중구를 잇는 도심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공해 차단 녹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분별한 주택단지 개발이 아닌 시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울산시, 국토부 등과 기존 녹지를 보존하고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LH공사의 사업 변경 동의를 구하였고 국토부의 후속 조치도 조속한 시일 내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LH는 최근 민선 7기 당시 민관 협의회에서 도출된 야음지구 공해 차단 녹지 강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울산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LH가 조만간 공동주택 사업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 변경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야음 근린공원은 공해 차단 기능을 유지한 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시설을 처음에 입점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게 주거지역이 한다. 이거는 잘못된 시작이고 하여튼 바로 잡아야죠. 아파트 대신 스포츠 시설 등의 공공시설 유치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논란이 일었던 야음 근린공원이 주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연포산 터널의 완전 무료화를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선 7기 당시 울산시가 80%, 동구청이 20%를 분담하는 협약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액 울산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연내 전면 무료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김두겸 시장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채희 국회의원은 어제 행안부 김학윤 의정관 상훈 담당 사무관과 간담회를 갖고 고원 박상진 의사의 서운 승격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박상진 의사의 상훈 심사가 이루어진 1963년 자료에는 공적 사항이 다수 누락되는 등 심사가 부실했다며 누락된 공적을 추가로 반영해 승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박 의사의 상훈 승격을 요청했다며 나라를 지켰던 순국 선열들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의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통폐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울산 지역 여성 정치인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체계 구축과 일자리 확보의 설립 취지인 사회서비스원과 여성 경쟁력 향상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개발원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통폐합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성격과 기능이 전혀 다른 두 기관의 졸속적이고 타당성 없는 통폐합을 중단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에코 등 10곳을 하반기 울산 지역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은 지난해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가운데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로 앞으로 2년간 20여 개 수출 지원 유관기관에서 각종 우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이 3,917억 원 규모의 초대형 LPG 운반선 3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라이베리아 소재의 선사와 8만 8천 세제곱미터급 대형 LPG 운반선 3척과 2척의 옵션이 포함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230m, 너비 32.25m, 높이 23.85m 규모로 2024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울산의 골프 꿈나무들이 훈련을 위해 지원과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연고를 옮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울산시 골프협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고 어제 울산시와 지역 골프장과 함께 선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양의 한 골프 연습장. 4명의 학생 선수들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 대비해 골프장에서 연습 라운딩을 해야 하지만 사용료가 부담돼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울산 지역 대표 선수들은 별도의 훈련 장소가 없어 일반인들과 민간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데 비싼 사용료 지불과 예약 잡기에 어려움이 큽니다. 우수한 꿈나무 선수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표 선수들을 지원해주는 곳으로 떠나면서 타 지역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과 울산골프협회 부회장, 4개의 골프장 대표 등 모두 14명이 모여 골프 꿈나무 육성과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골프를 운영하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이 자리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도움을 주신 만큼 또 우리 시에서도 어떤 역할이 있다면 흔쾌히 여러 CC 대표님과 함께 고민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울산시와 골프협회는 대한골프협회 선발 지침에 따라 울산 지역 대표 선수와 상비군을 각각 8명씩 선발합니다. 이번 골프 꿈나무 지원에 참여하는 골프장 4곳은 선발된 16명의 학생 선수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향 울산은 물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김두겸 시장님 이하 스포츠 관계자분들과 머리를 맞대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훈련의 가장 큰 문제는 골프장의 비싼 사용료인데 앞으로는 새벽 첫 타임 9홀은 무료 라운드, 정규 라운드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선수들이 일반인들과 골프장을 함께 사용해 예약 잡기에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매월 2회 우선 예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협약으로 골프 꿈나무들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와 관계기관들은 학생 선수들이 부담 없이 울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꿈나무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9월 분양 성수기를 맞아 울산에서도 아파트 1,3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직방에 따르면 울산은 이달 중 중구 태화강 에코리버 대시양 675세대와 울주군 울산지나 한양 립스 그랑블록 475세대 등 1,318세대가 분양됩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7% 증가한 47,105세대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인 수소 대란에도 울산 지역 수소 충전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공장의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수소 충전량을 제한하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수소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소 인프라가 잘 갖춰진 울산은 수소 대란 없이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충전 가격도 타 시도에 비해 저렴하면서 울산까지 원정 충전을 오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가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선을 보인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가 국내외 관련 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출품된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는 2차전지 배터리와 수소 연료전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전기버스보다 주행거리가 향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과 대사관이 울산 부스를 방문해 관심을 보였고 서울에서는 선주문 5대를 시작으로 연간 200에서 300대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이달부터 만 3세에서 5세의 외국 국적 유아들에게 한국 국적과 같은 수준의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 지역 공립과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92명이며 지원 금액은 공립은 월 15만 원, 사립은 월 35만 원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6월 다문화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 음악의 해외 진출을 위한 2022 울산 에이팜이 4일간의 행사를 끝으로 지난 4일 막을 내렸습니다. 행사 기간에 서도 밴드와 상자루 등 국내외 지역의 음악 아티스트들이 개성 있는 퍼포먼스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 울산시 무형문화재 7호인 쇠부리 소리 등을 소재로 한 공연이 펼쳐져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16개국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미팅을 통해 음악적인 교류도 나눴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